자, 여러분 교재 250쪽이 됐습니다. 자, 이 수익환원법에 관련된 내기인데, 자, 이 수익환원법의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또는 환원 이율 쪽에서 원래 또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 수익환원법, 이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 이 기업용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 같은 기업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성 부동산인데 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죠. 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죠. 수익가액. 자, 그러면은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죠. 그래서 환원 이율로 우리가 환원을 하고 우리가 또 할인율로 우리가 할인을 하겠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죠. 작년에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하나 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에서 수익환원법 개념이 또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출제를 또 잘하고 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이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또 많이 했죠. 자, 2년 전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습니다. 31회 시험에 현금 흐름이 우리가 얘기죠. 자, 그리고 요 수익가액 구하는 요 계산 문제가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수익가액 구하는 이 계산 문제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는 순수익, 환원 이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 해서 3가지가 바로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자, 이때 순수익을 구하면은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간 단위로 구한다. 예? 연간 단위로 우리가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수익은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 또는 영업 외의 수입이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유효 총소득은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데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순수익 계산을 할 때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요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수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가 계속 우선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3페이지에 문제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이 253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우리가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얼마냐.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 주어졌죠. 자,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 주어졌고 공실 손실 상당액은 5천만 원의 5%. 자, 5천만 원의 5%인 우리가 250만 원이 되겠죠. 자,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유지관리비는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3%, 150만 원이죠. 이 가능 총소득 5천만 원의 3%는 우리가 15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료 100만 원 포함되겠죠.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또 개인적 업무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빼줬더니 우리가 순영업소득은 4,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인데 얼마죠? 환원율은 5%, 0.05죠, 5%. 그래서 5분의 분모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45억 원이 되겠죠. 45억 원을 5로 나눠주니까 구하고자 하는 수익가액은 9억 원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29회 시험에 바로 그런 문제가 출제했었죠. 자, 2번 문제 보세요. 작년에 출제한 문제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을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얼마냐?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7천만 원이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이 7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5%. 자, 7천만 원에 5% 그러니까 350만 원이 되겠죠. 자, 350만 원을 공제해 줬더니 6천. 유효 총소득은 6,650만 원이 되겠죠. 자, 6,650만 원에 거기에 봤더니 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에 얼마가 되죠? 유효 총소득의 40%, 6,650만 원에 40%, 0.4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0.4를 곱해주면은 2,660만 원이 되겠죠. 영업경비를 이제 공제해주면은 우리가 순 영업소득은 3,990만 원이 되겠네요. 자, 3,990만 원이 되겠고, 이때 환원 이율은 10%죠. 그래서 우리가 3,990만 원을 유효 환원율 10%, 0.1이죠. 그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3억 9,900만 원. 따라서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32회 출제된 문제는 하여튼 이 순영업소득을 잘 구해야 된다. 특히 순영업소득을 잘 구해서 환원 이율로 나눠주면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순수익 잘 구하시고, 자, 환원 이율과 관련해서 자, 두 번째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가격 10억에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우선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환원 이율,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일 때 환원 이율이 높으면 전체값, 수익가액은 이렇게 낮고,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죠. 그래서 환원 이율과 이 수익가액,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변동하죠. 역관계에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251페이지에 자본환원율의 성질 나오죠. 이 자본환원율은 요 자체는 이 자본의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자본의 기회비용이 시장 이자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자본환원이율도 상승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이 자본환원율은
대상 부동산의 위험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게 된다. 상승이 포인트죠. 이 자본 환원율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이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원율 자체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개념이거든요. 이 기대 수익률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시면은, 자, 이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시면은,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 자본 수익률은 뭐의 개념이죠? 바로 부동산 평가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의 개념이고, 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 미래에 대한 감가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겠죠. 이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대준 개념인데, 이 미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감가를 자본을 회수한다. 이 자본 회수율은 감가 상각률을 의미한다. 감가 상각률. 자, 이 환원이율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되겠죠. 자, 또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자,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개별 환원이율이 있죠. 자, 예를 들면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이 있겠고,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또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이율이 있고, 또 세는 소득세죠. 세금을 공제하기 전 환원이율, 또 세 공제 후 환원이율, 이렇게 우리는 종류를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251페이지 밑에 자본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본 환원율을 산정, 구하는 방법이죠. 또는 결정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접근법,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 하죠. 시장 추출법,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최근에 유사한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하여 그 거래 사례에서 직접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 있죠. 자,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자, 이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자, 여러분 적산법에서의 기대 이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을 의미하죠. 자, 무위험률을 의미하고, 자,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어려움과 비유동성, 자,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과 쉬움과 난이성, 또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안전성,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요소 구성법인데, 이때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세 주간 갭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또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또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결합법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크게 또 우리가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자, 이때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렇게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죠.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순수익. 자, 이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환원 이율은 토지, 건물,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할 수 있죠.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다가 이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건물 환원 이율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대준다? 가중치를 곱해주는데 바로 뭐죠? 토지 가격 구성비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즉 토지 비율과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건물 비율을 곱해주죠. 자, 시험 문제는 우리 계산 문제가 환원율 구할 때 가끔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우리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것은 좀 꼭 수식은 또 기억을 좀 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원래 환원 이율 쪽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원 이율 쪽이 좀 중요하니까 좀 우리가 잘 또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환원 이율 관련해서 우리 31회 시험에도 출제했지만은 우리가 원래 33회 시험도 좀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내 돈, 남의 돈, 지분과 저당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데 착안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의 환원 이율은 우리가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 지분 환원율이죠.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 이율이고, 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당 환원율인데, 저당은 타인 자본이죠.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을 말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죠. 자, 가중치에서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이 지분 비율이고,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을 대부 비율, LTV라고 하죠. 대부 비율.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죠. 저당 비율 LTV를 더해주면 이게 얼마? 1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자,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을 하죠. 개량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네 번째 나오는 엘우드법, 저당 지분 환원법이죠. 자, 엘우드법은 이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분 수익률을 강조한다. 자, 종합 수익률이 아니라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데, 자,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엘우드법은 단기간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의 현금 흐름, 그리고 또 매 기간마다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원리금 상환에 따라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지분 형성분이죠. 이 지분 형성분. 그리고 보유 기간 말 부동산 가격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 환원 이율에 있어서 우리 엘우드법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이 지분 가치에다가 저당 가치를 의미하는데, 저당 가치를 더해준 건데,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 자,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세전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세금,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부채 감당법, 개텔법을 의미하죠. 자, 이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죠. 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환원 이율은, 자, 부채 감당법에서의 환원 이율은 부채 감당률에 근거하죠. 부채 감당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하고, 여기에다가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이죠. LTV,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자, 여러분이 18회 시험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출제를 했고, 요 세 개 곱해줘서 계산하는 문제 24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좀 주의해 두고, 이 세 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 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가 아닌 저당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제2조 용어에 이 시장가치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 제5조 또 나오는데, 시장가치 개념이 제2조 제1호고 기준 시점은 제2호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제9조 2항에 보면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치 형성 요인 또 한 4번 출제했었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인 동그라미. 2년 전에 이거 시장 가치로 출제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5번 볼까요? 자, 제2조 12호의 3이죠. 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 중 우리가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이죠. 3년, 5년 기억 잘 해야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우리가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 자, 인근 지역, 유사적 동일수급권 개념도 잘 내고, 또 우리 배우셨던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의 개념들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6조, 제7조도 이미 우리 공부를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56쪽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에 밑에 8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 나오죠. 자, 이 물건별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올해 시험 2년 전에도 출제를 한데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거죠.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설명이 또 중요하고 또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 자, 물건별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죠. 자, 요 둘 중에 하나에서 우선 또 올해 출제를 하는데, 자, 15조가 건물이죠. 건물. 자, 15조가 건물인데, 감정평가업자는 우리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하죠?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건물은 시험 문제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자주 우리가 나오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건물은 원가법이다. 자, 16조를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일괄 평가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부분이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일괄 평가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16조죠. 자, 17조인데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이죠.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17조죠. 2항은 뭐죠? 17조 2항은 우리는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우리는 또 감정평가할 때는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 18조 과수원이죠. 과수원.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자, 19조의 2항에 보시면 광업재단이죠. 우리는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하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20조 1항에 자동차죠. 자,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다.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원가법이 아니죠. 자, 2항은 뭐죠? 건설기계. 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되고 3항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얘기죠.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본래 용도의 우리가 효용가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우리가 21항 동산이죠. 21항 동산도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조에 있어서 무형자산이죠. 자,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이라든지 이 저작권, 전용 측성, 이용권 등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2조 뭐죠? 우리가 임대료죠. 22조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시험에 적산법을 2번 출제했었죠. 정답 지문. 적산법이 아니라는 것.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자, 24조의 2항을 보시면은 이 상장, 자,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상장 채권이나 상장 주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비상장,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비상장 채권이라든지 24조 3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 자, 여러분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경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 서로 연결했을 때 틀린 걸 찾아내는 걸 또 자주 우선 출제를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5조 보시면은 여러분 2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소음, 우리가 진동, 일조 침해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에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258페이지에 거기에 4번 문제 볼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건설기계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죠. 건설기계는 원가법.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 여러분 감정평가 의뢰가 아니죠.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선정 및 적용, 그리고 평가 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결정, 표시하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또 여기 출제를 또 매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는 매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를 하든지 여기서 출제하든지 두 문제 낼 수도 있고 한 문제도 낼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